안녕하십니까. 2대1 파트너 박정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5월 달의 증시 전망과 그리고 5월 달에 신경 써봐야 될 섹터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증시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국면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뭐 조정을 좀 받았다가도 다시 또 회복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재밌는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코스피 월봉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월봉 모습인데, 지금 월봉 흐름을 보면 지난 이제 2020년에 큰 폭의 하락을 겪고 나서 2021년 6월까지 대세 상승 장세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약간 이제 횡보성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코스피 보면은 지난 2029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조정을 받고 나서 2011년까지 대세 상승 국면을 좀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횡보 국면을 좀 길게 거친 시기가 있었죠. 이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느 정도 횡보 국면을 좀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80선과 그리고 2670선, 자, 요 사이 구간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매매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좀 폭넓게 움직인다면 뭐 한 2900선과 그리고 2130선 정도까지 등락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말고 코스닥 시장도 좀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우리 코스닥도 지난 2020년에 큰 폭의 하락을 한번 거치고 나서 그리고 2021년까지 대세 상승 국면을 만들어 놓고 조정을 조금 거쳤지만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고점을 좀 내려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바닥권역이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약간 이제 장기적인 수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50선에서 840선 사이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 국면에서 출렁출렁 되는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활용하시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과거 우리 코스닥 서프라임 모기지 시기에서도 좀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일정 부분 횡보를 하고 일정 부분 좀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횡보 국면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수렴 국면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점점 변동폭이 좀 줄어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우리 증시가 좀 나아가기 어려운 국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이제 장기간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느긋하게 보유하면서 이제 고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투자가 조금 긍정적인 반면에 이렇게 시장이 조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짧게 그 상승 흐름마다 끊어서 수익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 증시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일봉 흐름을 조금 보면은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제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놓은 거라서 목요일 흐름입니다. 그래서 2,514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568선 정도까지 조금 더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726선을 지금 돌파하려고 계속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돌파가 된다면 747선까지도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재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증시 반등력을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23일 날에 4월 23일 날 2, 3주 안에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조금 이제 낮춰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이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현재 이 증시 반등력이 살짝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또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 재조정까지도 시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기대 심리를 좀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적으로 뭐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고 지금 반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협상은 다소 좀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하고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완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아무래도 이제 유예 기간이 90일이었죠. 지난 이제 4월 초반에 이제 90일 정도를 줬으니까 한 7월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우려의 심리를 조금 더 이제 이어갈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7월 이전까지는 증시가 큰 폭으로 나아가기가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월 2일 날이었죠. 이때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를 발표를 했고 협상 시간을 벌 수 있도록 90일간 유예, 그죠? 그래서 7월 정도까지는 쉽사리 좀 나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까지는 이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이런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전쟁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뭐 이 휴전 협상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미국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제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이제 가하면서 전혀 지금 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24일 날 이제 우크라이나 뭐 광물 협정도 뭐 체결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휴전 관련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조금 더 지지부진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쉽사리 좀 나아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7월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출렁출렁하는 한마디로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과 하락폭이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출렁출렁한 장세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2,670선에서 한 대략 한 2,400선에서 2,284선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등락을 조금 염두에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연기금 같은 경우가 2,400선 밑으로만 내려가면은 열심히 매수를 해주죠. 그래서 2,400선 밑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이제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2,600선 근처에 가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안 좋은 이제 악재 관련 이슈가 또 나오면서 이제 그런 차익 매물을 조금 더 이제 부추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선 밑으로는 저가 매수, 2,600선 이상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봐야 될 주목할 만한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에 관련한 좀 정책들 그 관련 이슈가 조금 더 5월 달에 조금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AI 관련 한마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가 이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면서 이 AI 모멘텀을 최근에 상당히 많이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3영업일 연속 지금 막 조정을 또 급락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일정 부분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제 며칠 안에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신다면 또 한 번 이 관련 섹터가 부각을 받으면서 단기적인 급등력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지금 이제 언급된 이 엑스페릭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컴퍼니 K, 나우 아이비, 토마토 시스템, SV 인베스트먼트, 캡스톤 파트너스 등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조정을 좀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며칠 안에 한번 이제 저점 매수에 나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두 번째 이제 이 토큰 증권 발행 관련 주들이 또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예비 후보가 이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과 간담회에서 이 상법 개정안 그리고 밸류업 등 이 국내 증권시장 현안 외에 STO 등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입법화되지 못한 이런 블록체인 기반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STO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STO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보수 쪽뿐만 아니라 이제 진보 쪽도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관련 정책들이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핑거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핑거나 이제 IT센 그리고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조정 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신다면 또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관련 정책 관련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STO 시장 활성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것 같습니다. 이 이슈도 뭐 진보 보수 상관없이 이 세종시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이전 모멘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정책적인 언급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세종시 관련 종목들도 주기적으로 또 이제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게 계룡건설이죠. 근데 이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쉽게 잡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좀 무섭죠. 만약에 내려가면 많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종시의 이제 본사나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 또는 이제 이쪽에서 뭐 건설업을 조금 이제 영위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가지고 잘 접근을 해 놓는다면 보수가 되건 진보가 되건 이 세종시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를 단기적으로 5월 달에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최근 이 충청도 쪽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공략을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언급을 했었고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보수 쪽에 관련한 이제 의원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이 탄소 배출권 관련 주들이 최근에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같은 경우 이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이제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 한마디로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좀 시세가 한번 단발성으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주춤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 후발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지금 국면에 여러분들이 잘만 좀 선택을 하신다면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또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캠트로스, 이제 이 중에 제가 이제 캠트로스를 이제 여러 번 이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면서 고수익을 챙겨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롱 이제 EMP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 시설이 이제 가장 크게 현재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이 코오롱 EMP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서 뭐 접근을 해볼 필요성도 존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CTK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을 이번에 또 이제 새롭게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테마로 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캠트로스나 이제 코오롱 이제 EMP, CTK 같은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잘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스마트팜입니다. 특히 이제 뭐 농업 쪽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 이제 좀 핫한 이슈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지난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농업 쪽이 많이 좀 이제 죽는 측면이 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이 스마트팜밸리를 전북 쪽을 좀 방문을 하면서 요 관련 이슈를 조금 이제 강력하게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요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오전장에 좀 하락을 보이는 흐름이 나왔지만, 만약에 그 관련 정책을 만약에 또 언급을 하게 된다면 요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제 이 그린플러스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오전장에는 제가 지금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좀 잘만 좀 조정을 다시 밑으로 쭉 받아준다면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를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대동기업 이제 농기계나 아니면 이제 우린 PTS, 그리고 이 우듬지팜 이런 종자 관련 회사들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스마트팜도 영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단기적으로 정책 테마로도 단기적인 시세를 또 강력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북 쪽이 이 스마트팜 쪽으로 상당히 좀 지원이 강하게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 관련 이슈가 또 한번 불거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시세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언제 시점에 이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부각을 받을지 잘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이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풍력 발전 타워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그 같은 이제 베어링을 또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규모의 경제를 계속적으로 좀 키우고 있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이 해상 풍력 관련 정책이 강력하게 불거지게 된다면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서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SP열세, 변만피열세 이런 이제 수소
관련 쪽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이것도 좀 괜찮은 또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이 태양광 제품 쪽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미국이 이제 중국에 이 고율 관세를 이제 매기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진출한 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현재 좀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 오늘 보시면은 하나솔루션이 매우 강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하나솔루션을 제가 방송에서 좀 찝어드렸던 측면이 있는데 어제부터 강하게 또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가장 지금 1차적으로 강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여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솔루션이. 그리고 이제 이 하나솔루션을 만약에 좀 잡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OCI 쪽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OCI도 이제 미국에서 이 태양광 그 모듈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만큼은 아니지만 OCI도 충분히 이제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그 태양광 모듈을 만들고 있는 핵심 소재도 이 OCI가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솔루션이 지금과 같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잘 만들어 간다면 OCI도 조만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세 정책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경쟁력을 잃지 않는 그런 이제 섹터가 있다라고 이 증권가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K-뷰티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K-뷰티 화장품 쪽 일부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력을 아주 강하게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ODM사를 보유하거나 또는 ODM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최근에 주가 강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좋아하는 게 이 한국콜마인데, 한국콜마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걸 다 회복을 한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주가 흐름을 보니까 지금 계속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잡으면은 솔직히 저점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애매한 그런 이제 주가 위치가 놓여져 있는데, 그래도 전망은 좋으니까 한번 이제 올라가는 종목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콜마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잉글 우드랩이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 이제 사업을 이제 잘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선케어 제품 쪽에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한국콜마, 잉글 우드랩 이제 이런 종목들 눈여겨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선 섹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죠. 왜냐면 이번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한국에 이 조선업 쪽의 협력을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요청을 했던 측면도 있고, 또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이제 이런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조선업에 대한 이런 협력을 조금 구가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이 이달 말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 유력 조선 업체를 둘러볼 예정인데, 여기서 이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뿐만 아니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남까지도 같이 방문을 한다는 소식이 오늘 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 조선 섹터가 조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뭐 현대미포나 삼성중공업, 뭐 여기 좀 적진 않았네요.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오션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눈여겨 보시면서 추가 상승을 충분히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좀 적어놓지 않았지만 뭐 삼형엠텍 같은 종목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지금 상승력을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기자재 쪽 섹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외형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을 많이 키우지 않은 좀 실적이 좋은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 놓으신다면 이런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주목할 만한 섹터는 이제 여기까지 한번 잘 살펴보았고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좋게 보는 몇몇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한번 쭉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이 퓨리오사 AI 관련 섹터 중에 아직까지 조금 상승력이 덜 나온 종목이 있어요. 이쪽 섹터에. 그러니까 퓨리오사 AI에는 투자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제 AI 관련의 이제 회사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진행했던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상승력이 좀 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HT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로 넘어가서 SV 인베스트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V 인베스트 같은 경우 최근 요 관련 AI 쪽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강력한 상승력을 뒤늦게 언제 보였죠? 이 4월 21일 날 보였습니다. 자, 4월 21일 날 보였는데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그대로 밀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슈가 불거질 때 또 한 번의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 내줄 수 있는 여력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600원대에서 1,520원대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잘만 모아가신다면 또 한 번 이슈력이 불거질 때 1,78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시세를 충분히 기술적으로 취해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재무제표를 조금 보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창투사고요. 물론 이제 최근 2024년 최근 분기 실적이 별로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흑자 기조를 좀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 부채도 굉장히 적죠. 그리고 이제 자본 총계가 이제 739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872억으로 다른 좀 많이 좀 부각을 받은 창투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AI 관련 업체에 한마디로 AI 가속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에 투자를 한 창투사들의 시세를 좀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후발로 SV 인베스트먼트를 노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PPT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STO 토큰 증권 발행 관련 이슈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저는 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조금 이제 강력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선점하지 않는 이상 따라잡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후발로 이 핑거가 움직일 때 꼭 후발로 따라가는 종목이 이 갤럭시와 머니틀입니다. 그래서 핑거가 오전장에 좀 강력하게 좀 움직인다. 그러면 이 STO 관련 이슈가 불거진다 생각하시고 갤럭시와 머니틀을 후발로 빠르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련 차트를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거를 조금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좀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시세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왔다가 좀 눌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이 정책적인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1차적인 매수가는 어제 오늘 찍었어요. 이게 11,700원 정도 자리였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12,600원이나 13,7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리시면 되는데 혹여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그런 기회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11,700원에서 1,900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충분히 또 취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핑거가 너무 강력한 흐름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 따라잡기 어렵고 뭘 잡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전장에 제가 뭐 잡으라고 했어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잡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핑거의 시세가 조금 무섭다라고 좀 못 잡았다라고 좀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후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핑거가 살짝 4%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핑거가 한 20% 10몇 프로 이렇게 강력한 흐름이 나올 때 그때 후발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핑거가 막 오전장에 막 10% 이상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갤럭시와 머니트레이를 잡는다면 최소한 5에서 10% 정도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대략 한 8,000원 정도 구간에서 8,000원 정도 구간에서 7,830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잘 물어가신다면 이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뭐 8,500원 내지는 9,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시세를 충분히 취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핑거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슈가 언제 불거지는지 잘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핑거가 움직이면 이 STO 관련 이슈가 나오는 거니까 빠르게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후발로 잡는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PPT로 또 이제 넘어가서 보면 이제 세종시 이제 행정수도 관련 이전 관련 종목들 이쪽도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죠. 근데 이제 이미 요 계룡건설, 대주산업, 성신양의 세력들이 좀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죠? 막 급등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일단 뭐 성신양에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급등력이 막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계룡건설 보면 자, 계룡건설도 이제 이런 식으로 급등력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쉽사리 따라잡기 조금 이제 어렵다. 하지만 이제 급등력을 상당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앞으로 이제 대선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막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조금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22,700원을 살짝 깨고 내려왔을 때 한 대략 26,600원 정도 선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살짝 대놓고 잡는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력을 24,500원 내지는 뭐 많게는 28,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이제 계룡건설 이런 이제 충분히 이제 세력들이 좀 건든 종목이 좀 무섭다. 이건 난 기술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종에 좀 본사를 보유하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또 기업들이 있죠. 최근에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신신제약, 그죠? 신신제약도 그래서 후발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계룡건설, 성신양해 이런 종목들을 좀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신신제약 같은 거 한번 노려봐라라고 제가 언제 언급드렸냐면 4월 18일 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4월 21일 날 바로 급등력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이 호흡기 질환 쪽에 이제 관련 의약품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름철에 또 가서 또 이제 관련 또 수혜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또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6,270원 정도 근처에서 밑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흑자를 좀 잘 만들고 있는 제약회사이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매년 지금 증가시키고 있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659억인데 그죠? 자본 총계가 근데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995억으로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뭐 저런 이제 핵심 정책 한마디로 세력이 막 건드리는 종목들을 좀 노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직까지 좀 세력이 좀 덜 건들고 있는 이런 신신제약 같은 것들을 한번 건드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세종시에 또 이 본사를 한마디로 공장을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도 22일 날 상승력이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 신신제약이나 이런 이제 아직까지 세력이 좀 건들지 않고 있는 세종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좀 우회로 한번 건드려 본다면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이제 온실가스,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 제가 이제 아까 언급을 드린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캠트로스, 코오롱 EMP, CTK. 그래서 이 세 종목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좀 여러분들께 고수익을 좀 창출해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때였죠. 이때 요 시기에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려서 좀 높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었고, 최근 불거졌을 땐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장대 양봉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으면서 음봉격 약간 횡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강력한 매도력이 현재 이 종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다시 이슈가 불거질 때 또 한 번의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캠트러스트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 뭐죠? 탈플라스틱 관련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 코롱 EMP가 이 바이오 플라스틱 이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으로 상당히 조금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7% 넘게 상승력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좀 매도력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이제 매수력이 4월 22일 날 유입됐다가 오늘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뭐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대략 오늘 저점 부근 대략 한 6,200원 정도 선에서 그 밑으로 한 6,000원 정도까지, 6,200원 정도 선에서 6,000원 정도, 한 200원 정도 텀을 두고 요 구간에서 한번 모아 가신다면 다시 한번 요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장대 양봉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좀 강하게 나온다면 고수익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 수준인데, 자본 총계가 3,200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장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낮다는 것은 뭐예요? 저평가된 기업이죠. 거기다가 정책 관련 이슈까지 만약에 강력하게 접목이 된다면 대시세도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롱 EMP 한번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TK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TK 같은 경우에도 요 탈플라스틱 관련 정책 관련 이제 언급이 나올 때 좀 이제 부각을 받았는데, 이 종목도 지금 거래량을 보니까 이제 슬슬 약간 매집력이 약간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최근에 조금 이제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적자였던 지난 2022년 이후로 2023년부터 흑자 기조로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산 대비 부채가 상당히 적어서 재무 구조적 측면으로는 안정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규모 적자 시기도 지났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한 1,578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도 856억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분해가 되는 한마디로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을 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맞물리게 된다면 조금 높은 시세 흐름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이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한번 정책적인 이슈를 한번 믿고,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믿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전일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 4,440원 밑으로 조금 살짝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다시 여기 20선 정도 자리, 대략 한 4,130원. 그래서 이 지금 4,430원 구간부터 4,130원 정도 자리까지 느긋하게 조금 모아간다면, 이것도 다시 한번 정책적인 이슈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 한 4,900원 정도 자리까지 시세를 뿜어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5,000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K도 이 관련 정책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탄소 배출권까지 봤고요. 이제 그 스마트팜 쪽, 제가 이제 차기 사업으로 관심 있게 보는 스마트팜, 여러분들이 한번 요 관련 정책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대동기어나 이런 이제 농기계 관련 쪽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하고 좀 엮여서 많이 움직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 우듬지팜이나 이 그린플러스 한마디로 이제 온실 쪽을 이제 시공하는 업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뭐 또 이 한 가지 이슈로만 좀 접근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대동 같은 이제 농기계 관련 종목들을 한번 같이 노려보신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랑 또 맞물리면서 이번 정책적인 이슈가 만약에 없더라도 우크라이나 만약에 휴전이 뭐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이슈를 노린다면 농기계 쪽을 노리시고 아니면은 이런 이제 대소 정책적으로 노리신다면 이런 그린플러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관련 종목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요즘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 그린플러스입니다. 왜냐면 이 그린플러스가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으면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장대 양봉을 이제 만들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다시 꼬리도 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불거지면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만들어 가면서 시세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과 같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분할로 모아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7,800원대부터 대략 7,400원 정도 구간, 7,800원에서 한 7,400원, 한 400원 정도 텀을 두고 모아 가신다면 이 농업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될 때 시세가 최소한 8,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뿜어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 8,500원짜리를 만약에 좀 잘 돌파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조금 이제 시세 흐름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더 그 윗자리까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9,100원 정도 자리까지. 그래서 요 스마트팜 관련 종목도 지금 요 7,800원 밑으로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듬지팜 같은 종목도 이번에 그 정책 관련으로 좀 부각을 받았다가 지금 윗꼬리도 거의 없이 지금 음봉으로 쫙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 한 1,800원에서 조금 더 한 뭐 내일도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1,800원 정도 선부터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1,800원 정도부터 대략 한 1,600원 정도 자리까지 이렇게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단기적인 시세 분출이 조정을 받았다가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2,000원 정도 구간까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세가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2,300원 정도 구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그린플러스 우듬지팜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대동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에 가장 좀 맞물려서 움직였던 농기계 섹터인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좀 공격을 퍼붓고 그리고 쉽사리 이제 이 휴전이 잘 이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쉽게 좀 시세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경우 요 20선 밑으로 내려가면 10,000원을 좀 깨고 내려가면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000원을 밑으로 깨고 내려갔을 때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이 농업 관련 뭐 정책이 나오던가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나올 때 다시 한번 10,000원 정도 자리 이상 한번 또 촥 쳐주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하로 공략을 해놓고 이슈가 터졌을 때 10,000원 이상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이쪽을 한번 또 볼 건데요. 일단 뭐 수소 쪽 같은 경우에는 SPO셀, SPO셀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 CS 베어링 저는 이제 이 정도 일단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번 관련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O셀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시세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정을 받았을 경우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잘 모아가신다면 단기적인 시세 분출을 또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600원 밑에서 잡아야 돼요. 9,600원 밑으로 9,000원 정도 자리까지. 그래서 9,600원부터 9,000원 정도 자리 사이로 모아간다면 다시 한번 시세가 붉어질 때 1,600원에서 11,3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뭐 S퓨어셀뿐만 아니라 이제 CS 베어링,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CS 윈드, CS 베어링 언급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매출이 굉장히 좀 높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게. 왜냐하면 공장을 막 해외에 막 미친 듯이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 총계도 자산 가치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풍력 타워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해상 풍력 정책이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됐을 때 솔직히 대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S 윈드 뭐 잘 눈여겨 보시고, CS 윈드가 만약에 강한 시세를 만들게 된다면 당연히 그 자회사인 CS 베어링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CS 베어링도 여러분들이 같이 눈여겨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CS 윈드랑 마찬가지로 CS 베어링도 최근 들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엄청나게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좋고 많이 고평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같이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 쪽이죠. 이 태양광 관련 쪽은 제가 하나솔루션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쪽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제 이걸 찝어드렸냐면 이때 찝어드렸죠. 그래서 요 시기에 찝어드렸는데 하루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안 가나 싶었더니 그냥 바로 그죠? 이렇게 치어 올렸습니다. 역시나 갑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솔직히 따라잡는 구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차익 실현을 조금 했는데 뭐 조정을 좀 줘.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을 주면은 솔직히 한 26,300원? 자, 요 정도 국면에서는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조금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여라도 조정을 준다면 26,300원 정도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서 뭐 28,000원 이상, 29,000원, 3만원 정도 자리까지 또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이 잘 가면 뭐가 간다고 했어요? OCI가 간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나솔루션을 이제 쉽사리 잡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OCI나 OCI 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밑에서 한번 잘 공략을 해 놓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콜마, 잉글 우드랩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시세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노리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등주로 잉글 우드랩을 노려보신다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력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잉글 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이제 막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한 대략 한 뭐 1,200원 정도 선에서 한 60선 정도 자리까지 좀 폭넓게 보시면서 한 8,6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느긋하게 중기적으로 좀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물론 여기까지 조정을 안 줄 수 있어요. 뭐 조정을 뭐 9,500원까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1,200원 정도 톡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시세가 잘만 좀 나오게 된다면 최소 12,500원, 그리고 잘 올라간다면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제 제가 살펴드리고 싶은 종목이 이제 뭐 조선 쪽이 또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됐기 때문에 조선 쪽은 이미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아직 덜 올라간 실적이 좋은 조선 기자재 쪽을 한번 노려보셔라,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도움이 좀 되기를 바라겠고요. 혹여 좋은 결과가 만약에 잘 만들어진다면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